자, 오늘은 국민 식재료입니다. 두부와 콩나물. 자, 이거를 잘 이용해서 최고의 셰프가 여러분도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순두부찌개 있잖아요. 네네. 저도 그 체협에서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네. 해물 짬뽕 순두부찌개를 한 3, 4회 정도 만들어 먹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실패를 아직 한 적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네. 오늘 뭐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는 그 기본 식재료만 잘 준비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또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아, 오늘은 근데 아마 더 쉬울 거예요, 아마. 더 쉽게요. 네네. 더 쉽고 더 맛있게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들어갈 호박. 야채를 먼저 좀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야채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하고 오늘 또 이특 씨가 짬뽕 순두부를 드셨다고 하니까 네. 괜히 또 긴장이 또 되네요. 아, 아닙니다. 네. 저도 이거 레시피를 항상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뭘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인터넷 검색창에 네. 최요비 해물짬뽕 순두부 이렇게 치면 저 말고도 네. 이 방송을 보시고 하셨던 분들이 네. 글을 또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네. 또 똑같이 따라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이렇게 야채를 좀 썰어 보도록 하고요. 야채를 대파. 대파 한번 먹기 좋게 네. 한입 크기로 좀 썰어 주시고 자, 이렇게 썰어 줄게요. 그리고 이게 또 들어가서 다 끓어지면 네. 또 이게 좀 크다 생각이 들어도 다 흐물흐물해져서 먹기 좋잖아요. 아, 그렇죠. 뭐 야채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너무 크게 썰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익기 때문에 그쵸. 네. 좋을 것 같고 오늘 세네 가지 정도 야채를 네. 일단 미리 다 이제 손질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새우하고 그리고 바지락 그리고 오징어 준비했는데 집에서 뭐 어떤 그 해산물을 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약간 내장 같은 걸 좀 제거해 주고요. 내장을 제거하고 새우는 머리 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새우 머리에 맛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우 머리는 띄지 않고 그대로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그 냉동으로 되어져 있는 작은 자숙새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 넣어도 충분히 맛이 나니까 어떤 사이즈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징어도 좀 반마리 정도 좀 넣어보고요. 네. 이 해산물 자체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네. 이 국물은 어느 정도 약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보장이 되는 거죠. 예. 네. 바지락 같은 경우도 좀 살아있는 바지락이기 때문에 넣고 끓이기만 하면 일단 맛보장이 기본적으로 감칠맛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한입 크기로 다 이제 썰어놨고요. 저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네. 고추기름을 한번 내봐야 돼요. 고추기름을요. 네. 오늘은 저는 좀 매콤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고추기름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춧가루를 또 준비했습니다. 아. 네. 고추기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추기름을 넣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고추기름이 들어가줘야 네. 우리가 밖에서 맛있게 먹었을 때 그 순두부의 느낌을 그대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칼칼하고 약간 좀 고추가 들어가서 또 매콤한 맛이 또 나면서 매칼하다는 매칼하다. 네, 그런 느낌이 나겠죠? 근데 혹시 집에 나는 고추기름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없으셔도 상관없어요. 없으시면은 그냥 일반 식용유에다가 이렇게 고추기름 넣어가지고 살짝 볶으시면 되거든요. 고춧가루를 넣어서요. 네, 그렇죠. 이렇게 넣어서 근데 여기서 고추기름이 너무 센 불에서 볶게 되면은 고추기름이 탑니다. 타니까 고추기름이 타지 않게 벌써부터 지금 고추기름만 넣었을 뿐인데 지금 맛있는 향이 막 올라오네요. 네. 그리고 마늘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줄게요. 사실 뭐 기본적으로 들어간 이런 마늘이라든지 네. 이런 고춧가루를 아끼지 않는 게 그렇죠. 맛이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향을 충분히 내주고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늘까지 다 넣었다 네. 넣으셨으면 저는 여기다가 양파를 좀 같이 좀 넣어서 같이 또 볶아줄게요. 같이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먼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볶아주면 훨씬 더 향이 맛이 더 좋아져요. 여기다 대파도 같이 넣어주셔도 되고 먼저 야채는 이렇게 볶이면 향이 나는 것들 있잖아요. 주로 향이 나는 것들이 마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양파라든지 네, 이런 대파라든지 대파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고추는 볶게 되면 너무 매워질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고추는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살짝 한번 볶아주신 다음에
다음 재료 넣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네. 먼저 매워라. 맵죠? 네, 이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끓이면서 넣었었거든요. 뭐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아. 다 좋고 이제 물을 살짝 넣고. 하지만 이렇게 드시면은 더욱 풍미가 짙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넣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야채 네, 호박. 넣어보고 그리고 네, 호박. 해산물도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것도 이렇게 듬뿍듬뿍 넣어주고 이렇게 뭐 듬뿍 넣는데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예. 자, 이렇게 새우. 사실 뭐 이런 찌개 같은 경우는 맛이 없게 만들기가 더 어려운 요리니까. 네. 그리고 바지락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바지락 대신 뭐 홍합이라든지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네. 우리 셰프님께서 직원들한테 네. 뭐 점심 식사를 해주시는 것들이죠. 보통 저는 이제 그 가게에 출근하면은 오늘 어떤 요리를 할까 보다 네. 주방 직원들 같은 경우가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네. 한 끼나 1.5끼 아침에 오면서 뭐 간단한 음료를 먹는데 하루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기분이 좋으니까 그 직원이 또 그리고 만족을 해야 제 가게가 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해줄까 항상 생각을 하죠. 자, 이제 이렇게 넣고 약간 여기다가 이제 간장 좀 넣어주시고요. 간장. 네, 그리고 이 순두부찌개 같은 게 어떻게 하다 보면 좀 텁텁할 수가 있어요. 고춧가루 같은 게 좀 텁텁할 수가 있는데 이 설탕을 살짝 좀 넣어주시면 찌개에 무슨 설탕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설탕 넣으면은 텁텁한 맛이 많이 사라지고요. 제가 어제도 사용했는데 까나리 액젓. 저는 소금과 까나리 액젓을 좀 같이 사용합니다. 혹시 까나리가 없으면 참치 액젓이 있다 그거 가능한가요? 아주 더 좋죠. 더 좋습니다.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기본적인 간은 다 됐습니다. 약간 이제 후추하고 소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물 자체가 네. 생각보다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야채에서 어느 정도 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순두부찌개 같은 경우는 물이 너무 많을 필요는 또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네. 순두부까지도 하나 넣어보고 이렇게 하나 넣고 그리고 말미에 네. 제가 계란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순두부에서도 물이 나왔을 때 좀 물이 쭉 올라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끓여주고 네. 한쪽에서 오늘 반찬으로 할 요리가 요 콩나물 무침이었잖아요. 콩나물 무침. 그래서 콩나물 무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나물 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네. 콩나물을 보통 근데 집에서 콩나물 같은 거 무치실 때 굉장히 물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약간 콩나물이 너무 손에 팍 죽게 익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분기가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은 약간 좀 잠길 정도의 양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g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콩나물을 익힐 때 물을 적당히 넣어야 콩나물 맛이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많이 실패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네. 콩나물을 넣고 너무 오랫동안 익혀가지고 아니면은 여기서 물 안에서 완전히 다 익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콩나물이 흐물흐물해져서 맛이 없습니다. 좀 덜 익었는데 싶을 정도로 살짝 1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살짝의 소금을. 셰프님은 그거 아실 것 같아요. 콩나물 무쳤냐? 저는 알죠. 예, 아시죠? 저는 다행이다. 네. 저는 그때 저 연고 없다 또 알죠. 네. 네. 콩나물 무쳤냐? 네. 동작 그만도 요즘에 옛날 생각하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동작 그만. 네. 네. 같은 세대라서 참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이특 씨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숨이 완전히 다 죽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요 상태에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면 콩나물 데치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뚜껑을 닫을 거면 닫고 열을 거면 열어야지 중간에 넣고 닫고 하시면은 비린내 좀 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찬물에 살짝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좀 식힌 다음에 좋습니다. 물기를 한번 싹 제거해 볼게요.
야, 근데 이 콩나물 무침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던 반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사실 콩나물 무침 같은 게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 음식이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기는 일단 다 제거하고요. 제가 한번 나물도 한번 맛있게 한번 무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기를 확실히 제거를 해주셔야 네. 나중에 양념을 입혔을 때 묽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이쪽으로 가서 네. 한번 양념을 한번 무쳐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 콩나물 같은 거 무칠 때 꿀 넣으신다는 분들 좀 없으실 거예요. 처음 듣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여러 가지 많이 무쳐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본적으로 꿀하고 간장하고 참기름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아, 꿀하고 간장하고 간장. 요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소하고 짜고 달콤한 맛이 있으면은 봄이 되면은 봄나물, 뭐 시금치, 어떤 나물도 이렇게 똑같은 레시피대로 요 세 가지가 베이스로 되면은 맛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가 약간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파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 만약에 매콤한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고춧가루 좀 살짝 넣어주시고요. 이 콩나물 무침을 먹다가 마지막에 그 자박자박하게 남은 그 네. 양념 국물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거기다 밥을 비벼 먹었던 어릴 적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네. 그게 참 맛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간은,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좀 더하고, 만약에 간을 보시고 부족하다라고 하시면은 좀 소금 간을 좀 더할게요. 그리고 깨소금도 살짝 넣어주고요. 깨소금 나중에 한 번 더 넣어주겠습니다. 다 넣어서 어렵지 않게 그냥 묻혀주시면 돼요. 아주 시원하게 네. 이렇게 묻혀주시면, 뭐 끝난 거죠? 이러면은 뭐 직원들이 달려와서 또 엄마라고 부르죠. 아. 네. 엄마 다 됐어요? 잘했다. 약간의 소금만 더 넣고, 그래서 아마 평소에 드셔보셨던 콩나물과는 좀 다르게 달콤한 맛이 좀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어린 아이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게 아니라 꿀이 들어가서 네, 더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살짝 넣어주고요. 그리고 꽃소금을 살짝 뿌려주고, 뭐 파가 있다 그러면 뭐 예쁘게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하고요. 콩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삭하고 고소함이 살아있는 콩나물 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해물 순두부찌개가 잘 끓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끓었고요. 아까 이- 국물이 처음에 네. 좀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뭐 국물 부족하지 않죠? 네. 국물 부족하지 않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 이 냄새야. 그렇죠? 네. 약간의 계란을 하나 넣었는데, 저는 터트리지 않고 아. 그냥 넣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 하나 또 안 넣어주면 또 섭섭하니까 이렇게 아. 하나 좀 살짝 넣어주고요. 그리고 약간의 고추를 살짝 이제 마지막에 넣어줍니다. 처음부터 넣으면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후추를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후추를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이 겉면만 살짝 익을 정도가 되면 저희 한번 이제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네. 할게요. 집에서 해드시던 그 짬뽕 순두부보다 더 맛있어야 되는데, 아,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부유물이 뜨는 거는 살짝 이렇게 한번 걷어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부유물이 좀 뜨는 것들. 자, 이제 됐고요. 한번 저쪽으로 옮겨 볼까요? 이제 뚜껑을 닫고 옮길게요. 네. 뚜껑을 닫고, 뚜껑을 닫고 한번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한번 이제 네.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까요? 자, 순두부하고 이제, 아, 향이 엄청 좋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란도 듬뿍듬뿍 넣어주고,
두부와는 또 새로운 색다른 그런 순두부가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진짜 짬뽕 냄새가 나네요. 그렇죠? 네.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물 순두부찌개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칼칼한 해물 순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